자, 녹화 기억이 안 켰고 나. 하나 둘. 자, 오랜만에 돌아온 MMN TV. 하지만 이제 부득이한 관계로 이제 지금 집에 방음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좀 강제로 ASMR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뭐하러 함 찍지? 모하마드 보조였어. 자, 보시다시피 2.11 패치됐고 지금 이제 더러운 귀쟁이 자식이 내 칼 봐라 쩔지 크크 하면서 그냥 똥꼬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The Noble 2 Elite Mode 2.11 패치 노트 한글화를 했고요. 원본은 이겁니다. 그래서 요약은 너프, 테크마린, 워럭, 카오스, 카드넛, 그 다음에 빈디카레, 빈디카라 세신, 그 다음에 벵가드, 드디어 벵가드 너프됐네. 좋아. 그 다음에 버프, 이거 워버스랑 코만도랑 이제 노브 넣었는데 아바타, 그 다음에 보티머 레이저백, 그 다음에 랜드레이더,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썰트 터미네이터 같은데? 아무튼 터미네이터 버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뭐 버그나 뭐 여러 이제 픽스 같은 거 한 거 가드맨, 임페리얼 가드맨 분대랑 그 다음에 악세사리 하나, 퍼게이션, 캐논, 그 다음에 레이블 넣었죠? 이거 굴이겠지? 땅굴, 그 다음에 포마인, 샷건, 아마 로드제너럴 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레이나이트, 드레드노드 하고 이거 이제 초상 하나 전체적으로 모델링도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커미사라도 좀 손냈네. 그 다음에 여러가지로 그레친도 우리 귀엽게 바뀌었죠. 우리 치는 건가요? 하면서 그레친 똥꾸님도 바뀌고 여러가지 헤러틱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봐보도록 하죠. 일단 전체적으로 구상만 봤을 때는 이 목록들을 보면 만약에 내가 하는 테스트 빌드대로 이제 버프와 너프를 했다면은 이렇게 딱히 유의미한 버프를 안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워버스의 경우에 그 딱총 있잖아요. 딱총 총 쏘는 거, 그 총 데미지 좀 버프되는 거고, 테크마니는 뭐 내가 알기로 멜타건 막 그런 거 버프되고 하는 거라서 백문불여일견 바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전문 이제 미키라는 친구가 이제 패치를 했고요. 엘리트 모드죠. 안녕하세요. 전 미키예요. 지난 100일 패치 6개월 오랜 시간 지나서 드디어 엄청난 밸런스 패치 선보이게 되었네요. 가로 열고 타워 없음 가로 닫고 무조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좀 과했다. 항상 해오던 범용사를 모두 추천해오려고 했다. 실제로는 수년간 못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구성된 게 없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좋은 패치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 같은데 판단 여러분에게 맡기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패트 필드 이후 테스트하고 피드백 공유해준 모두의 도움으로 논란이 많았던 변경사항 일부를 제거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버그가 많지 않거나 아예 없길 바라며 밸런스 괜찮길 바랍니다. 핫픽스 역할, 그렇지 않으면 핫픽스의 역할이니까요. 문제가 많다면 여기 아서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벌써 이제 팀 내에서 불화가 느껴지죠. 노노? 그래서 카오스 글로벌 스킬 이걸로 보여주는데, 간단히 요약한 이제 변경사한테 얘기하자면 이게 좀 인상 깊었는데, 임페리얼 가드맨 경비병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행동하면서 3대1에서 2대1로 바뀌고 지원군 할인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좀 충격 먹었던 거는 이제 3대1에서 2대1로 바뀐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근접전 이렇게 붙거나 이제 총 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제 엘리트, 예를 들어 스페이스 마린 겨냥을 할 때 이제 3명이서 1명을 쏜다. 그게 됐다는 뜻인데 이제 2명으로 줄었다는 뜻이고, 너프 받았다고 봐야겠죠? 대신 이제 지원군 할인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지원군 할인은 솔직히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좀 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3명에서 1명 때리는 게 말이 돼? 어쩐지 세더라. 말이 됨 크크. 바로도 보죠. 대부분의 주요 체력 재생 방어구는 재생이 약간 타격을 입고 이로 인해 해당 영웅은 조금 필멸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던오버 다운 말투네. 워해머 다운 말투. 소여자의 체력이 2.9.9.2 패치 이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체력 롤백했고, 이제 천둥 매치 그 스페셜 어택인가? 아무튼 뭐 특정 넉백하는 데미지였나? 아무튼 스페셜 공격 한 번씩 하는 거 있거든요. 그 퍼센트 해가지고 이거 테스트 빌딩에서 나왔었는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보너스 데미지가 추가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망치들이 아마 그거 다른 애들도 포함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산탄총 무기 업그레이드라
일부 조정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터미네이터 그 유닛의 무기가 업그레이드가 개선되고 가격이 저렴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2010 패치로 변경된 이거 뭐야? 차량은 이제 2010의 이전과 가해 같은 상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볼타믹 그 얘기한 것 같은데. 다음에 그 드리노드의 새로운 무기 장착 옵션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아미 팬털이 사라진 분대의 대부분이 추가되었으며 대부분 차량과 괴물 유닛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종족이 거쳐 사소한 애니메이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맞아, 이거 뭐 애니메이션 때문에 버그 걸리고 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정말 멋진 새로운 조성 아이콘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이제 개발팀은 다시 타워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을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다음주 대규모 패치를 대비하여 타워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론이 기네 찍지? 서비터 5,000. 변경사항 요약이나 이런 걸 보면서 느낀 후기는 뭐냐? 참 많은 이들이 타워를 바랬는데 결국 이제 다른 거 이것저것 손대느라 결국 또 타워는 미뤄졌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뭐 버프 됐구나. 이제 옛날 같았으면 이제 오크 보면은 우와 드디어 오크 버프 하나 뭐 이랬는데, 뭐 또 그동안 버프 했던 것들 봤을 때 또 이상한, 진짜 완전 관심도 없었던 거 막 그런 거 버프하고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니까 뭐 그닥 하지만 또 반대로 병행사한 일부 중에서 은근히 크게 다가올 만한 부분들도 많이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게임에 관심을 많이 주고 있다는 의미겠죠. 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다듬어주는 모습, 저는 리스펙트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고? 소리샘. 좋아. 자, 이제 일반 변경상 사이케노 데미지 유형 나왔는데 그 뭐냐 픽스 이거 얘기했었죠? 시스템 픽스. 그래서 이제 사이케논 이거 얘기한 거고, 뭐 데미지 유형과 커버 정확도 수정치 변경됐다고 해가지고 수비대에서 0.3에서 1, 이제 헤비에서 0.75, 이제 라이트. 뭔 소리냐? 뭐 이게 데미지 타입, 커버 떴을 때 그 타입을 다 이제 1로 바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솔직히 커버까지는 이제 정확히 모르는데 타워 얘기는 없네요. 와우, 밤샘유비님 반갑습니다. 타워는 서비스 종료다. 자, 이제 패치, 이제 모더 패치의 이제 주석을 좀 읽어보자면, 퍼게이션과 티어 3 인터셉터에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이 무기 유형에 대한 2.10 변경사항을 취소합니다. 롤백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중간 크게 이제 적응의 정확도가 늘고 버프죠. 뭐 변경점이라고 하기에, 근데 사실 버프라기 좀 웃기고, 좀 롤백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있다면, 그래서 쓰냐 하면은 뭐 요 근래 퍼게이션이 이거 사이캐논 드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정확히 이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패치는 맞을 것 같다. 아마 이전에 이제 사이캐논 플레이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체감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버그 수정 이것도 은근히 커요. 이거 버그 이거 좀 골 때리는 것들, 아니 뭐 이런 것도 버그였어? 싶은 것들도 하나씩 있거든요. 자, 읽어보도록 하죠. 오크 배틀웨건 롤링 썬더는 충전 동작으로 차량을 기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에휴, 좋아. 검토 후 해당 기능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고치는 것보단 아예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스톤보이 논 리더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모델일 때 A 이동을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에휴, 좋아. 탱크 분고 능력은 약탈당했을 뿐입니다. 세련된 200 DPH의 경우 보조 무기가 탱크 버스트만 하거든요. 타민 버스터가 있어지만 발사체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력 데미지를 3으로 나누 버스터가 무기에서 제거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DPH가 200, 실제로는 66, 70 약간 버프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거 저번에 영상 한번 보여준 적 있었거든요. 여기였나? 이게 또 뭐 더 퍼진다 뭐 이런 거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탱크버스터 이런 공격하는 타입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손을 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안 궁금하다고? 알라라크 보죠. 그래서 플래닛 기츠가 이제 지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뢰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 이거 삭제되었다. 아 왜? 그 다음에 코만도 노의 그래플 후보는 같은 팀에 있는 다른 코만도 노과의 흥미로운 상호작용을 보였는데 한 플레이어가 능력을 활성화하면 모든 흑구가 동시에 활성화되고 가끔은 영웅들이 공중으로 총알 같이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린 첼백 그리프랜드 딱 맞기는 했지만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의문의 탕지 아싸스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다 읽고 얘기하려 했는데 이거 오크 이거 버그들 몸 보니까 답답하네. 너가 하든가 찍지. 너비 아닌 척박 보조가. 자 위에서 읽어보죠.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 그레이트 언클리트 1 파워 스네어 능력은 사용 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여전히 에너지를 소모하며 재사용 대기 시간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능력이 활성화에 사용되는 보조 무기에 몇 가지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 학상 능력 활성화되어 있을 때 열망하는 챔피언이 죽으면 능력이 만료될 때까지 분대가 무기를 바꾸거나 후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제 고쳤다는 뜻이겠죠? 이것도 그 프리뷰에서 한번 언급했었거든요. 여기 있다. 결국에는 이거 고쳤나봐요. 고쳤다는 뜻이겠죠?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말지 않았겠고. 나는 근데 의외였던 게 학살도 또 은근히 사람들이 알고는 있더라고. 인식하고. 나는 이제 젠치 업그레이드하면서 잘 안 쓸 거라 생각했는데 어쨌든 다음에 임페리얼 가드 신문관 서브스컬의 수동 감지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설명대로 작동합니다. 저거 쓰나? 서브스컬 인퀴지터의 서브스컬이 인퀴지터를 따라다닙니다. 시야 반경이 10% 증가하고 반경 32에 예리한 시야를 얻습니다. 이제 뭐 그 보인다는 거겠죠? 잠입 같은 게. 서브스컬이 장착되는 동안 인퀴지터는 20초 동안 원거리 무기로 적중한 각 대상을 드러냅니다. 안 그래도 안 쓰는 건데 작동도 제대로 안 했더니 할 말이 없네. 일단 노노 많이 쓴? 번호 좋아. 이거 스포트라이트 수동 감지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잘 작동한다. 예.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가드맨 분대에서 두 모델이 분대의 오른쪽 측면에 위치하지 않는 상태로 머무르던 포메이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밸런스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 버그 수정 픽스 짧게 후기 남겨보자면 까지 제 의견을 남겼습니다. 싸가지가 없다고? 싸지방 좋아. 이렇게 보니까 뭐 제대로 굴러가는 게 거의 없었네. 다행히 뭐 이제 그레이트 언클리트 원이나 학살도 솔직히 그렇게 막 신경 쓰지는 않죠. 뭐 쓸 사람들은 쓰긴 하는데 뭐 그은클이나 막 이런 탱크 뭐 이런 거 거의 뭐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롭도 포함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라는 말에는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밸런스 변경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메인이죠. 밸런스 변경 사항 스페이스 마린 클럭 제너럴 일반적으로 어설트 터미네이터 라이트닝 클럭 업그레이드 시 구매 시 자연 회복 체력량이 2에서 0.5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툴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스페이스 마린 일단 다 읽고 후기 말하도록 할게요. 일단 벌써 좀 어이가 없긴 한데 다음에 버스 커맨더 인공물 제작자의 HP 재생 속도가 2.5HP에서 2HP로 감소했습니다. 이거 말한 거죠? 아티피셜 감옥 이게 이제 너프를 좀 먹었습니다.
다음에 썬더햄의 적중률이 15% 확률로 넉백을 했던 기능이 삭제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DPH죠? 아무튼 뭐 증가를 했다. 이거는 이제 초반 툴팁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죠. 데미지가 더 세졌다 하고, 그 다음에 스톰 실드가 꺼질 때 5초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적용됩니다. 이제 근데 썼나? 스톰 실드? 있긴 있었구나. 어쨌든 저건 좀 아쉽겠네요.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포스 커맨더 에비 플레이머 비스트 지속시간이 3-5초에서 4-4초로 적용되었습니다. DPS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 약종상이라 했는데 아포테리커스, 어쨌든 아포테리커스 기본 체인소드의 DPS가 살짝 증가했습니다. DPH도 증가했고, 기름 부은 힘의 도끼, 그 망치 드는 거 있죠? 그게 이제 DPH랑 DPS가 똑같이 20하고 10 증가했습니다. 좀 세졌죠? 물론 뭐 저걸로 쓰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도끼에 장착되어 있던 플라즈마 권총이 표준형 스페이스 마리 히어로 볼트 권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습 권총딸인데 뭔 상관이냐고? 멜타건 보죠. 그 다음에 테크마린 멜타의 총 DPH가 DPS도 감소를 했습니다. DPS 많이 감소했네. 맞네, 번역이 이상한 거네. 37. 그 다음에 테크마린이 수리한 동안 데미지 출력이 35% 감소합니다. 데미지가 감소한다는 거죠, 직접 쏘는 게. 그리고 코멘트, 테크마린은 수리와 이제 어택 아무튼 AV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유닛입니다. 보호자 인어프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의 변경, 메타가 어차피 꽤 좋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웅만 잠깐 봤는데, 잠깐 TMI 하자면은, 또 이거 보시면은, 이거 뭐 패치 여기 노트에는 뭐 길게 써져 있거든요. 치유하다 이제 감소 쓰는데, 이럴 줄 알았다. 그냥 또 결국에는 또 다 쳐내고 그냥 깔짝 너가 하든가? 하가사 5초. 경찰 뱀도 기갑을 수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어쨌든 가능은 하니까 손을 댄다고 하네요. 근데 어이가 없긴 하네. 다 빼놨네. 물론 멘탈거는 좀 뼈아프긴 하겠네요. 아무튼 이어서 스카우트 이어. 이거다. 산탄총은 더 이상 11 플러스의 보너스 근접 공격 기술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보너스 근접 공격 기술은 샷건 정찰병 근접 공격을 당했을 경우 처벌받아야 할 상황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삭제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적용을 했네요. 나 왠지 이거 뺄 줄 알았는데 안 뺐네. 아무튼 개꿀. 근접 전성. 아니면 이제 3대3에서 포스 끼고 전투할 때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패치 보시고 게임도 하실 건가요? 와우, 꽁나비님 반갑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오늘은 올해는 하진 않을 겁니다. 공격 우주 마린. 하여튼 스페이스 마린, 어설트 스페이스 마린, 서전트 상사는 이제 멜타폴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분대의 마지막 모델이었다면 그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버그 픽스로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 마저 읽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선봉대 헷갈리네. 벵가드 드디어 너프 내일도 버그 벵가드가 나오네요. 점프 비용이 이제 50 에너지에서 55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나왔다. 해머 이거 또 넉백 15% 확률 제거되고, 이를 번하기 위해 DPS가 조금 증가했다. 그 다음에 자연 재생량이 2.5에서 0.5로 감소했습니다. 이 1.5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0.5로 감소를 해버렸네. 하여튼 터미네이터, 사이클론 미사일 포격 풀타임이 60에서 45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돌격표 업그레이드 비용이 80에서 40. 리퀴시전이 80이고, 그 다음에 전기 발전기가 40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70에서 35로 감소했습니다.
예. 중화기 업그레이드 비용이 80에서 30에서 70에서 25로 감소했습니다. 헤비 프레이트 버스트 지속 시간이 이거 뭐 그대로 적용된 거 나왔고, 터미네이터는 버프를 했네요. 아, 어설도 손댔구나. 어설트 터미네이터. 썬더햄의 DPH 잠깐만 100에서 110으로 증가했습니다. 얘는 그 뭐냐 넉백 없어졌다는 얘기가 안 나오네? 깜빡했나? 아닌가? 깜빡한 듯? 아니면 뭐 그냥 안 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번개 발톱 업그레이드 비용이 70, 70에서 60, 60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랜드레이더, 우리의 영원한 랜드레이더 나왔죠. 특별히 뭐 어렵지 않았나요? 뭐 솔직히 잘 몰라. 망치로 맞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덜 맞았네? 더티 플레이 보죠. 랜드레이더 오라가 더 이상 억제 면역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50%의 억제 저항을 부여합니다. 그래, 뭐 노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보니까 충격적이네. 자, 여기 스페이스 마린 읽어봤고 오크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개인적인 후기 TMI 타임 가지자면, 일단 뭐 상당히 너프를 많이 당했네요. 좀 의외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그 테스트 빌딩이었는데, 뭐 여기 나오는 거는 보면은 뭐 스카웃 마린도 그렇고 뭐 이속 감소 뭐 무슨 뭐 짜잘짜잘하게 많았거든요. 뭐 이거 감소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제가 자주 봤던 제 기억에 있었던 그 모더들의 이제 패치안들은 대체적으로 여기 이렇게 너프를 했다가 이게 좀 많이 쳐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너프했던 것들도 이제 막 많이 없애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그대로 많이 가져갔네요. 그래서 뭐 스카우트는 뭐 이속 버프 너프 없어진 거, 사실 이속 너프까지는 안 해도 됐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 게임 1티어 모드는 엘디트 모드는 1티어 싸움이거든요. 1티어에서 2티어. 어차피 1티어에서 지면 2티어도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이 스카웃이 이 보너스 근접 공격 없어진 거는 정말 큰 너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드네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이제 오크도 붙기 까다롭고 이제 호마건트도 붙기 까다롭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헤라틱도 붙기 까다로웠었죠. 근데 이제 보너스 근접 공격 없으니까 이제 짝건 들었다고 이제 까불다가 이제 반대로 분삭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밖에 뭐 영웅들은 포스 커맨더는 좀 많이 초반에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터미네이터는 이제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이 아포테리커스는 그냥 안 손댔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솔직히 기름 부은 망치? 근데 기본 근접 데미지 세진 건 좀 좋긴 하네요. 근데 근데 이 정도로는 뭐 좀 죽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이제 이 던오브 2의 게임의 특징이기도 한데, 막 약간 스타크래프트처럼 그 질럿이 스타크래프트로 예시를 들자면 이제 질럿이 저글링을 잡는데 공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크잖아요. 이제 공업을 안 하면은 3대를 때려야 죽이고, 반대로 공업을 하면 2대를 때리고, 약간 좀 그런 수치타산 같은 게 정확한 게임이라서 그런 게 조금 공격력 1하고 2의 차이가 큰데, 그에 반해 던오브 2에서는 막 스페셜 어택이나 뭐 확률? 물론 이제 근접 공격들은 대체로 다 100% 맞는 거긴 한데, 글쎄요, 이 근접 공격 데미지 2 올랐다고 해서 이 DPS 0. 좀 올랐다 해서 뭐 화려하게 바뀌지 않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카웃 인세 상태 펑스터 걸어가서 나오다가 스페셜 맞고 잘리면 슬플 듯요. 멜타곤은 그 시청자분께서 얘기해주신 말 그대로인데, 전차를 패면서 기갑을 수리하는 일이 많이 있나?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3대3에서 또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랜드레이더 이제 뽑고 그 다음에 옆에서 낑낑대면서 쏘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걸로 큰일 났다 라고 길게 언급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설트 스페이스 마린
멜타포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 버그 픽스에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뱅가드 이게 좀 큰데 뱅가드를 좀 많이 쳐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임새가 없어. 아쉬워. 나도 사실 지금 마음 같아서 지금 까 하고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는 이제 이전에는 사람이 안 살았는데 여기는 좀 이제 애들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그냥 뭐 무슨 냄새 많은 사냥개 마냥 뭔 소리 들린다 싶으면 캉캉캉캉 이 집인가 하면서 또 찾아올 수 있어가지고 차마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서. 양심 어디? 양심소 좋아. 하여튼 뭐 뱅가드는 좀 유의미한 너프를 먹었다 생각을 드네요. 그 뱅가드가 모르겠네. 전체 체력이 에너지가 몇이었지? 100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뱅가드가 진짜 무서웠던 게 뭐 기본 근접이 뭐 밀파웨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뚜까뚜까 패면서 그냥 삼총사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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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때려대는 거 그것도 무섭긴 했는데 얘가 내가 알기로 점프가 2번 됐었거든요. 아 에너지 100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50이었으니까 50 하면서 점프 한 번 하고 이제 도주 좀 하다가 점프 한 번 바로 또 하고 해가지고 이제 거치팀까지 잡아먹고 그게 진짜 무서웠는데 이제 좀 근데 솔직히 5 늘었다 해서 막 못 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마치 인터셉터 마냥.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딜레이가 생긴 거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나온 지 그 힘은 확 들었을 거예요. 정답 감사합니다. 다음에 뭐 넉백 이거는 뭐 노코멘트. 이거는 뭐 그냥 해머 자체를 언급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썬더헤버 이야기는 다 마무리하고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HP 재생량 감소 이것도 크죠?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버프. 터미네이터가 이제 사이클론 미사일이 성능 자체는 꽤 좋은데 은근히 보기 힘들단 말이죠. 은근히 잘 안 가요. 돌격포 이제 어설트가 하도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쿨타임 감소도 큰데 사실 솔직히 저는 이것만 남아있고 돌격포나 중화기는 없애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똑같이 다 버프를 했더라고요. 어설트도 그 다음에 중화기도. 그래서 이거 터미네이터가 이제 3티어 돼가지고 나오면은 겁나 무섭겠구나. 이제 돌격포를 비록 이제 리키 10 이제 전기 5 준 거긴 한데 내가 보기엔 이것도 좀 앞당길 것 같아가지고 이제 3티어 가면 더 무섭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뭐 의외로 큰 파장이 안 나올 수 있겠는데 좀 나비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설트 터미네이터도 그 버프 힘입어가지고 이제 해머 데미지 오르고 이제 썬더클로 비용 감소해가지고 얘들이 워기어 차면 진짜 무섭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랜드레이더. 이거는 이제 노또시 억제 이제 저항으로 바뀐 마당에 이제 억제 번역을 다 없애는 추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약간 좀 롤 옛날에 라이어 패치 때 이제 침묵 있잖아요. 침묵 최대한 막 다 없애려고 했던 패치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이제 억제 면역 자체를 거의 좀 줄인 대신에 이제 억제 저항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좀 게임 자체를 좀 더 입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좀 그런 거를 지향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크긴 한데 랜드레이더 자체를 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이제 3티어 때 3대3 매치 같은 데서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렇긴 합니다. 이제 라클터미가 포컴 4D 엠퍼러 배너 전환받고 100% 데미지 받아서 168 딥. 와씨 존나 세. 팔라딘 그나 터미 다 동시에 다 잡는 거 보면 참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리얼로 와씨 160 파워밀리 씨 DPS 오 그냥 여간 기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썬더해머 시리즈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근데 솔직히 썬더해머 이게 넉백이 좀 쏠쏠하게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보병전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기갑 때려잡을 때는 와 진짜 더 무섭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네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갑 차량한테는 그 넉백 데미지 공격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느려지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오히려 공격만 좀 더 늦게 들어가지.
그래서 이제 깡들이 다 세니까 망치 들고 이제 뒤통수 후에 갈기기 시작하면은 진짜 다 그냥 고출더미 되겠구나. 근데 반대로 이제 보병 근접점 그럴 때는 좀 뭔가 이 넉백 확률 없어진 게 아쉬울 수는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오히려 썬더헤이머의 성능이 늘어난 거 아닌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썬더헤이머 자체가 이제 넉백도 있으면 쏠쏠했지만 결국 이 DPS 자체에서 좀 나오는 데미지로 그걸로 먹고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지만 결국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이 마린에 대한 총평, 의외로 많이 칼질 당했다. 좀 대한 이제 3티어의 이 뭐냐 이 터미네이터 시리즈 버프 받은 거는 꽤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벵가드 너프도 그렇고 스카우트 너프 특히 이것도 크죠. 대 벵가드랑 그리고 이제 영웅들 전체적인 워기어들 너프들 보면은 초반에 좀 많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내가 보기엔 오히려 마린한테는 독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의견 한번 내봅니다. 왜 이렇게 조심하냐고? 조나단 좋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린은 좀 뼈 아프지 않을까. 생각보다 솔직히 마린도 그나 다음으로 모더들한테 거의 그냥 사랑받는 그냥 모드의 자식 같은 진영이었어가지고 너프를 많이 안 때리는 줄 알았는데 많이 때렸네요, 의외로. 자, 이제 대망의 오크. 야, 오크가 항상 버프 이제 패치 보면은 논란 그 자체죠. 그냥 야, 오크 일단 패치 본다 싶으면은 말이 많은데 일단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 와. 그래서 일반적인 글로벌 콜드 보이즈 데미지 버프가 이제 투사체 데미지도 버프입니다. 오, 와, 이 데미지 버프가 이제 투사체 데미지도 버프입니다. 엘러 탱크 버스터 스틱 포마즈 위어드 보이즈. 일단 첫 번째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잠깐 TMI로 첫 번째로는 야, 혹시 그동안 안 했었어? 어이가 없네 라는 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와우, 이건 진짜 좀 파격적인데 상당히. 요즘 특히 이제 스틱 보머즈 원래는 잘 안 쓰다가 이제 또 스틱 보머즈 쓰는 메타가 좀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동안 안 보이다가 요즘 다들 부지런하게 쓰더라고요. 스틱 보머즈랑 이런 위어드 보이즈. 탱커 버스터는 반대로 좀 밀려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큰 버프라고 봅니다. 이어서 읽어보면은 어버스 기본 슈타 그 딱총 장전 빈도가 0에서 6-8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장전 시간이 0에서 3-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DPH가 15에서 20으로 증가했습니다. DPS는 10에서 10.3으로 증가. 이러한 변경으로 무기의 안전성이 조금 더 향상되면서 DPS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평균 DPS가 소폭 증가에 그치지만 이 변경으로 무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폭발 시 피해량이 34% 증가합니다. 즉 재장전 시점까지. 향상된 커스텀 추적 그 워기어죠. 재장전 빈도가 0에서 6-8로 변경. 재장전 시간이 0에서 3-3으로 변경. 데미지 엄청 세네. DPH가 50에서 60으로 증가. DPS가 33.33에서 33.17로 증가. 같은 원리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무기의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연사 시, 즉 재장전이 필요한 시점까지 공격이 20% 증가합니다. 이제 I'm pissed me off, 화났다 명령어 발생하 시 5초 동안 강력한 압박을 부여합니다. 이게 뭔 소리지? 이거 그건가? 혹시 제압 안 당한다는 건가? 헤비 크러쉬 to the warboss. 그쵸, 맞죠. 헤비 커버 맞네. 언패물에 뚫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 맞네. 그러니까 헤비 커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간 제압 관련해서도 그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건 좀 많이 큰데? 이거 좀 소폭 버프네. 원래 이것도 슈타도 원래는 아무 이유 없지 않을까 얘기하려는데 이것도 좀 생각이 달라졌는데, 이거 워기어 많이 버프 됐네. 어쨌든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맥보이. 이제 설정을 해제하지 않고 설정 중에도 이거 그 힐하는 거
비스텝업 이 사이에도 아바 테이스트 그 힐하는 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거는 소소하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버프. 그다음에 코만도도 베타 컴백 키트 HP 재생이 3에서 2.5로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사신의 칼 보조 무기 슬러그가 DPH가 5에서 10% 증가했습니다. DPS는 3.18에서 11로 증가. 그다음에 하이드 보이 지속 시간이 이건 결국 너프 때렸네. 40초에서 30초로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턴 폭탄 반경이 15에서 12로 감소했습니다. 그 기본 폭탄 말하는 거겠죠? 스티키 보마 이게 뭐 이거랑 좀 헷갈리더라고 나는. 스틱 보마, 스턴 봄브, 스턴 맞네. 기존 범위 감소. 그 다음에 슬라가 보이즈. 슬라가 보이즈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그 영웅들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틱 보마. 일단은 개인적인 후기로 요즘 제가 오크 많이 또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많이 한 오크를 좋아했던 유저 입장으로서 이거 상당히 버프인데요. 이거 보면 뭔 소리야 걔 박스새끼야 촌방조족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얘들이 또 할 때는 또 제대로 하는 애들이라서 그 콜더 보이즈도 이게 특정 이제 좀 1티어 때 싸움 중 그럴 때 이제 제대로 각 져서 써주면은 충은 딱 되면서 상대 이제 역광강화는 맛이 상당한데 이 투사체 데미지 특히 기존 와에서 투사체 데미지 버프 안 됐다는 것도 좀 충격이긴 한데 이제 되니까 이제 스티키 보마즈나 위어드 보이즈 같이 딱 써주면서 나는 일단은 이거 스틱 보마즈의 수류탄 그것만 던져줘도 중보병 보병 할 거 없이 다들 아파하거든요. 이거 은근히가 이거 세요. 이거 스티키 보마즈랑 스턴 보마 이거 특히 얘들이 웃긴 게 요즘은 아예 두 부대를 뽑아가지고 두 부대 짝으로 던지더라고요. 스턴 보마 던져서 맞추면은 거기다 스티키 보마 던지고 스티키 보마 던진 데다가 스턴 보마 던지고 거기 스티키 보마 던지고 하면은 이게 또 쿨타임이 같아가지고 이게 막 지들끼리 저글링하고 난리가 나요. 이제 4배는 지르고 기가 막히게 가봐야겠네. 이게 나는 근데 오히려 이게 데미지가 그동안 증가를 안 했다는 거에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젠 되니까 더 유의미하게 쓸 수 있어졌다. 이게 진짜 와가 이 오크의 아이덴티티라 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데미지나 이런 여러가지 손을 대면은 오크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라서 와 데미지 이제 투자체 데미지에도 포함되는 거 진짜 크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워스 들어가면은 나도 이제 게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런 슈터? 특히 이런 워버스 이런 짤짤이 이 데미지 15? 이거 무슨 마치 그 공룡으로 치면 티라노사우루스 있잖아요. 그 입은 겁나 커가지고 와 하고 달려드는데 정작 손가락은 우리 지금 새끼손가락보다 더 쬐끄만한 거?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진짜 하찮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의외로 추격할 때나 아니면은 뭔가 맞사격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이게 은근히 데미지가 있으면은 은근히 쏠쏠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리트릿 하다가 적 슬러거 같은 게 이 체력 1로 살아가냐 안 살아가냐 그 차이가 좀 1티어 때 특히 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요즘 리트릿 처음부터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특정 지역까지 그냥 무빙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리트릿을 아예 안 하고 왜냐면 이제 거점부터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워버스가 뒤에 쫓아가면서 통통통 쏘잖아요. 이게 그 그레이 나이트가 특히 그런 걸 많이 보여주는데 기본적인 딱 총 데미지가 세면은 근접 유닛을 할지라도 쫓아가면서 추격하면서 들어간 데미지가 굉장히 아프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스노우볼처럼 쌓여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말은 이렇게 했는데 기껏 해봐야 이제 15에서 그 DPS 10짜리의 그런 거창한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런 슈타를 할지라도 호마거트나 이런 짜잘짜잘한 애들한테 좀 크게 스노우볼이 그른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장전빈도 재장전 시간 생긴 거는 좀 약간 뻘쭘하긴 한데 그래도 DPS 자체가 커진 거는 이거 은근히 소폭 버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재장전 무슨
스페이스 마린도 아니고 뭐 택티컬 마린도 아니고 뭐 이거 재장전 했다고 와 좆됐다 이거 사격전 어떻게 하지를 뭐 오버스한테 바라진 않을 거잖아요. 노노? 노노. 그러니까 워스카웃도 가끔 잘리는데 34%더 빠르게 잘리려나. 이제 그런 게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애초에 영웅들 싸움 자체가 1티어에서 갈리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더 좀 거점 싸움에서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 이제 뭐 말은 뭐 길게 했는데 뭐 그래봤자 뭐 그냥 그 티라노사우루스 발톱에 여기 이거 쬐끄만한 거 여기에 무슨 네일 아트 같은 거 해가지고 발톱 길이 한 5cm 더 증가했다 해서 뭐 무슨 뭐 랩터처럼 쓸 것도 아니고 뭐 집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이전에는 이제 장식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총 역할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의견을 남깁니다. 왜요? 저 쓸데없이 길게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이 화가 났다는 능력? 이게 크죠? 이게 헤비 커버로 되는 거? 이 헤비 커버가 내가 알기로는 앵그리 비트? 이게 주로 대상인데 저는 이게 많이 비교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마 근데 비슷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 하이브 타이런트의 돌진이랑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가격은 좀 더 싸나?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22에 25. 근데 이제 이 카타 돌진은 더 싸요. 심지어 갓바인 주제 10에 110에 25. 다 내꺼 언제다. 와우 서든이 바꿔줬습니다. 서비스 종류다. 노노? 이 앵그리 비츠가 진짜 짜쳤던 게 그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언패물에 딱 막혔다? 진짜 이게 현타가 와요. 이게 안 그래도 자꾸 이게 비교가 돼. 리키는 10이나 더 먹는 주제에 이게 뭐 돌진하면서 뭐 공격력 35 이속 뭐 증가 뭐 이것도 저도 처음에는 이걸 끼면은 워버스의 기본 공격력이랑 이속이 빨라지는 거 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워버스가 스킬을 써야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한 구덩이마다.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열받는데 이게 진짜 열받을 때가 예를 들어서 거치팀 데바스테이터 같은 애들한테 이거 돌진 쓰잖아요. 이 새끼가 이 자식이 한 중간 정도 가다가 데바스 두두두 쏘면은 한 2걸음? 3걸음 정도에서 얘가 갑자기 끙끙대거든요. 그러면서 옆에는 방귀는 붕붕 계속 쏴대고 하려고 숨긴 것 분명해. 아무튼 하면서 정작 맞추지를 못하면서 그러다 피 다 까이고 하면은 진짜 엄청 짜치는데 이게 내가 정확하진 않은데 이 헤비 커버가 이 제압을 조금 헤비 크러쉬 제압을 좀 안 받는다 막 그런 거 있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따로 없구나. 뭐 그래도 어쨌든 언패물 같은 거에만 막히지만 않아도 적어도 적어도 그래도 쓰는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 저도 이것도 엄청 크다고 봐요. 가지나게 돌진 박아놓고 탄 좀 많다 하고 수그리면 눈물 나죠. 진짜 자괴가 드는 거 진짜 괴롭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론상 거짓 팀에 쓸 수는 있겠는데 그냥 예를 들어 저기 투택마나 3택마 막 그런 거 갔을 때 그때 진영 붕괴? 3택마는 좀 에바고 투택마나 아무튼 원거리가 많을 때 근데 진영 붕괴 용도로 쓰지 거짓 팀 잡는 용도로 쓸 바에는 그냥 오크는 얘 있는데 얘 써라. 얘를 쓰든지 아니면 슬라가 어떻게 잘 돌리든지 적어도 앵그리 비치로 이제 카운터를 치겠다고 생각했다가는 진짜 분노 조절이 안 될 거다. 그리고 자꾸 타이라이드가 생각이 날 거다. 진짜 핫한님 당신은 대체 진 스틸러냐고? 네, 좋아. 아무튼 그래서 오버스는 결론은 뭐냐? 큰 버프 받았다. 특히 이 화가 났다 I'm angry 이 앵그리 비트는 추후에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 헤비 크러쉬가 얼마나 이제 영향력을 주냐에 따라서 이 워버스가 이 버프의 이 패치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가 갈릴 것 같다는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맥크보이는 솔직히 할 말 없죠. 이거 힐 해주는 건데 그냥 이제 맥보이가 갑자기 이제 간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메딕처럼 무슨 문제 있나요? 하면서 이제 옆에서 힐링 해주는 그런 건데 약간 이제 딜레이 좀 있고 배터리 페이거든요. 아베 맛의 능력.
better taste. 놀란 발언이라고? 노바의 비밀적 작품 좋아. 그래서 뭐 이건데 뭐 좋죠 당연히.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게 뭐 설정 해지 설정 중 뭐 쓸 수 있다. 제가 보기엔 그 거치 얘기인 것 같거든요. 뭐 이제 뭐 맥보이는 거치 무기가 대표건도 있고 빔도 있고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다른 좀 뻘짓할 때가 많아가지고 뭐 좀 좋긴 한데 뭐 그냥 그렇다. 이것도 사실 버그 피스에 가는 게 더 맞겠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코만도 노 베타 컴비 키트 체력 감소, 그 다음에 뭐 아사신의 칼, 야, 그 다음에 하이드 더 보이즈, 이거 좀 크고 스턴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이제 하이드 더 보이즈 이것만 봐가지고 너프를 크게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특히 이 테스트 빌드 때 왠지 오크는 이제 오크 패치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일단 버프랑 너프를 골고루 하긴 하거든요. 근데 버프는 꼭 다 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빼지 않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버프는 남겨두긴 했는데 그래도 너프를 좀 많이 했죠. 죽기도 엄청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활발하게 하나요? 생각보다는 은근히 많이 합니다. 많을 때는 그 멀티 게임 방에 한 60명 이상, 이제 70에서 60 정도 이제 채널에 찰 때도 있고, 물론 이제 전부 다 그 게임을 하고 있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게임 통틀어서 유저 수 있잖아요. 이제 많을 때는 500은 잘 모르겠는데 한 480까지 찍은 건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주로 이제 새벽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좀 그 피크 타임인데, 이제 한국 유저들은 좀 그 시간에 하기 힘드니까 많이 빠지는데, 반대로 좀 새벽때 그러면은 많이 해요. 은근히 아침에도 하고, 그리고 중계도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합니다. 예. 스톰 기트보다 많대. 그만둬. 어이 대장. 언제 한번 영상 한번 찍어주시면 제가 또 좋아요 한번 후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돈벼락 5천 원. 난해해서 그렇지. 어쨌든 이제 코만도 놈 얘기 많이 마저 하자면은 이 하이드 보이즈 이거 진짜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시간이 40에서 30.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지속시간 40이 좀 너무 오버하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이 게임의 1분 사이에 게임의 흥망이 결정되는 게임인데 40초 동안 슬라가 보이즈가 무슨 갑자기 릭터나 무슨 레인저처럼 다니니까 그냥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도 했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저게 이 말을 하려 했거든요. 원래 초반 교전 때 이제 잠깐 은신해가지고 이제 거치팀 잡는 데만 쓰고 이제 교전 끝나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하려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10초 깎인 건 아쉽네요. 이거 은근히 후반에도 많이 쓰고, 이 후반에 이제 거점 싸움할 때 그때 이제 40초 은신돼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못 보거든요. 그런 게 커가지고 많이 썼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거기다 스턴 폭탄 반경 준 것도 아쉽고. 근데 베타 컴빗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왜 말을 길게 했냐, 이 아사신의 칼 이거가 DPS가 증가했는데 DPH랑 기본 깡댐이 세진 거죠. 원래는 이게 그냥 어쩌라고 싶고 저도 넘어갔었어요 처음엔. 근데 요즘 이 아사신 코만도 놈 아사신 빌드가 다시 뜨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좀 약팔일 수도 있는데, 일단 초반에 이 아사신의 칼을 들어. 일단 얘를 들어. 그러고 그 다음에 2티어쯤 됐을 때 부비 트랩, 그 다음에 부비 트랩 깔고, 그 다음에 교활한 키트, 이렇게 이제 나중에 세트가 맞춰지거든요. 이러면 이제 2티어 때 하고 이제 3티어 때부터는 이제 쾅을 가든 메가봉 키트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2티어 때 운영하는데, 이렇게 쓰니까 좀 좀 릭터 상위호환? 아니 상위호환은 너무 이제
MSG 많이 쳤고 그래도 좀 리터스처럼 쓸만하더라고요. 뭐랄까 이제 초반에는 이제 극초반에는 이제 스틱부만 던지면서 좀 굴려주다가 이제 솔직히 이 뭐냐 먹이사슬 덩클손 이거 킨 릭터보다는 솔직히 하이 호환이긴 한데 기본 깡댐이 세니까 이렇게 써서 교전 좀 굴려주다가 이 부비 트랩 같은 걸로 이제 뒤돌려주면 또 잘 쓰더라고요. 약간 해외 유저들이 그렇게 쓰던데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DPH 15로 증가하고 DPS 12로 된 거?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이다. 한번 생각을 해볼만 하겠네요. 그래플링 가면 좋습니다. 제비고트입니다. 리얼.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이제 레뷰 때는 특히 더 진짜 진지하게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는 이제 좀 진지하게 그래플링 하면서 카붐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거 많이 보였는데 이제 좀 전체적으로 다들 엘모 들어오면서 다 너무 인플레이션이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좀 점점 예능으로 바뀐 게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도 이제 쓸 사람은 쓰긴 했는데 이제는 이제 진지하게 픽하긴 힘들었죠. 하지만 이 아사신의 칼 세진 거 보면은 좀 한번 그냥 이제 연구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인트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시도. 마치 오리엔탈 샐러드처럼. 너 샐러드 안 먹지 않냐고? 쌀라만 다 고쳐. 어쨌든 이 말 하고 싶어서 길게 얘기했다. 솔직히 말하면은 너프 맞다. 오버스는 좀 크게 버프됐고 맥보이는 뭐 별 생각 없고 뭐 이거 은근히 뭐 살짝 좋고 코마도 업은 좀 크게 너프를 받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뭔 약파리를 야수 오죠. 자 이제 기본 유닛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가 보이즈 초기 비용이 270에서 260으로 감소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그냥 진짜 서럽고 서러웠던 그 세월이었다. 아니 그 한 줄 읽고 길게 얘기하기 좀 민망한데 저 솔직히 말하면 테스트 빌딩에도 이거 있었거든요. 이제 슬러그랑 이제 슈타보이 이제 가격 싸지는 거 나 이거 지울 줄 알았어. 솔직히 지울 거라고 거의 한 90% 정도 확신했었는데 야 이게 90%에서 10%의 확률을 뚫네 이걸. 고트다. 아 망했네 재미없다. 아말죠 보죠. 하고 강화 비용이 이거 충원 비용이죠. 충원 비용이 22.5에서 21.76으로 감소했다. 이것도 크죠? 이야기는 좀 더 줄여주지. 한 이제 그냥 21.05 정도로. 너 오크 많이 하라고? 코만도 높고죠. 슬러가 노베 슬러가 발사 패턴이 0.2의 바람 감소 0.8의 쿨타임으로 평균했습니다. 이건 여기서 보자. 슬러가 앤드 높 슬러가 bearing pattern change at change to 이 0점이 아니네? 0 to wing down 아닌가? 이거 그냥 오탄한 건가? 0.8 쿨다운? 맞는 것 같은데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S에서 쿨다운 해가지고 DPS same 이거는 영어로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DPS는 동일하고 뭐 어쨌든 DPS는 동일하니까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의 말. 이 기능으로 고정된 위치에서 발사할 때 발생하는 멈춤 애니메이션이 수정되었습니다. 그 그지 같은 거. 이 게임의 모든 단발 권총은 대기 시간과 재사용 대기 시간을 함께 사용하지만 슬라가 권총은 이상한 이유로 폭발합니다. 리얼 그 그지 은근히 이거 은근히 멍 때리고 있으면 그지 같은데 이거. 그 다음에 대신 아니 슬라가는 할인했는데 아닌가? 아닌데? 슬라가 보이죠? 이거 이거구나. 대신 슈타보이 버프가 사라졌네. 슈타도 해주지. 편파적이네. 편파의 뭐죠? 페인보이 사이드암 슬러가 DPH가 5에서 19로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이 독칼들
그 뭐냐 그 요리용 검들 그거 다 좀 데미지를 좀 증가시켰네요. 콤마도도 다음으로 페인보이도 그 다음에 근접 만도스 밀리 만도스 이거 코만도 노브로 소환하는 그 친구들이죠. 기본 수정형의 1.5 4X4 수정자가 지정되었습니다. 기어 3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투명화, 감지, 강력한 능력 그리고 페인보이 덕분에 영구적으로 6.5의 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합치면 1.5의 포획률은 약간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령 속도 기본 택마급에서 3티어가 아니라 택마급인 듯. 그거 말하는 거구나. 그 점령 속도 충원 증가. 그거 오랜만에 듣는다. 어빌리티 이거. 전술적 우위. 근데 좀 민망한 게 나 그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로우가 그렇지 뭐. 로우가 아니죠. 하여튼 그리고 이게 중요하지. 노비 중요하지. 군대 초기 비용이 500에서 10에서 450에서 100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 씨부를 이거 아니 그 제압 면역 그 다 뺏어놨으면 가격이라도 좀 줄여주던가 왜 이렇게 서러워하냐고. 반장 오크인가요? 네, 오크. 뭐야 잠깐만 이거 뭐 잘못됐는데? 잠깐만. 초파의 데미지 유행이 헤비 빌리에서 파워 빌리로 바뀌었다고? 잠깐만 뭐가 잘못됐는데? 새로운 피해 유형을 반영하도록 군대 기본 표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거 뭐 잘못됐어. 이거 잠깐 다시 봐보자. 우게 해머즈 DPH 110에서 120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동 시 잠깐만 이거 데미지 증가량이 6점으로 감소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기본 무기 파밀, 업글 무기 해밀. 그래서 잘못됐는데? 모더의 말. 이것은 매우 높은 적중 시 버프 값을 제외한 전반적인 버프입니다. 이론적인 버프량 한도에서는 약 3-4% 데미지 약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네, 뭐죠? 광란의 그 붉은색 비용이 40에서 30으로 감소했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죠? 뭐 광란의 붉은색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스킬 말하는 거죠? 노베 어빌리티 이거 광란 이게 40에서 35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메가 거너 이거 말하는 거죠? 더 비열하고 치명적인 멈튼 이거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50에서 25에서 50에서 20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크 다 읽어봤는데 일단은 오크 기본 유닛 후기 얘기하자면은 이거 드디어 오크의 전성기가 오나 했는데 갑자기 노브에서 좀 짜치네. 근데 모두들 진짜 노브를 싫어하나봐. 노브는 뭐 그냥 가만 놔두질 않네. 왜 그럼? 찍지. 외지감 차보죠. 일단은 뭐 순서대로 슬라가 보이부터 얘기하자면 슬라가는 뭐 백문불여일견 그냥 버프죠. 드디어 이제 솔직히 이거 보고 슬러거가 이 정도인가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제 스마 유저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솔직히 우리 슬라가 이 정도 맞습니다. 노노? 아니 버너 들었을 때나 이제 그나마 이제 자기 바꿔하면서 좀 체력 10%에 이제 파워 밀리로 때리는 거지. 솔직히 기본 몸뚱아리는 270은 아니야 솔직히. 아니 그냥 탁 하면 억하게 죽는 놈들인데 270 해가지고 버너 들 때까지 제발 살아라 이런 것도 좀 솔직히 억가였다고 이거. 얘들 샷건드 스카우트 하나도 제대로 못 잡는 놈들이야 얘들. 아니다 그것도 뭐라 해야 돼. 아무튼 이거 좀 그래. 기본 몸뚱아리는. 근데 드디어 10 까줬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가 알기로 이제
프리 테스트 빌딩에서는 이제 호마거트, 터마거트가 10 더 비싸지긴 한데 지금은 260이거든요. 근데 슬러거랑 이제 슈타는 이제 비싸단 말이죠. 270. 근데 이제 예전 버전 호마거트, 터마거트 가격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거트 노고 대비 비싸. 야, 그리고 소신발언. 이건 진짜 그냥 내 개인 소신발언인데, 야, 가드맨도 230 하는 마당에 솔직히 260 까였다고 뭐라 한다? 이건 진짜 오크 혐이다. 오염. 그럼 넌 버섯을 음모하는 거냐고? 파라섹트. 오, 좋아. 아무튼, 이제 뭐냐, 약간 니드 그 가격이랑 그 호마건트, 토마건트 가격이 비슷해졌다. 거기다 강화 비용도 감소했으니까. 뭐 발사 패턴 이거는 굳이 언급 안 할게요. 뭐 워버스 정도는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발사 패턴도 중요하긴 해. 아, 생각해보니까 중요하구나. 그 플레임까지 플레임에도 그 적용된다는 거 아니야? 그 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크겠네. 어쨌든 슬라거는 버프가 맞다. 드디어 오크 좀 쓸 수는 있겠다.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긴 한데 뭐 이거 해가지고 이제 와 미친 오크 전성기 왔다 미쳤다 이건 아니고 드디어 좀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겠구나. 딱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노? 페인보이. 그냥 이 사이드암 슬러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 칼따구 있잖아요. 칼따구. 그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코만도 노베 그 아사신 칼이랑 그 뭐냐 페인보이의 이 칼따구? 제가 알기로 그 모델링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같은 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이거를 더 달았으니까 똑같이 당연히 세지는 게 맞겠죠. 근데 애초에 요즘 페인보이 자체를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페인보이가 그 투슬러가 뽑아가지고 근접 빌드에서는 꽤 쓸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2티어 맞나? 아무튼 이제 2티어 맞구나. 이제 2티어 이제 임플란트 장비까지 생각해가지고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전략을 쓰는 유저들이 있긴 한데 그 이전에 이게 뉴뉴뉴님이라는 플레이어분께서 저한테 그런 빌드를 보여줬었거든요. 물론 나 안 쓰지만 난 그런 강심장이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완전 근접으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 페인보이의 이 근접 세진 거는 클 수는 있겠는데 아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도 페인보이 자체가 단일 객체기도 하고 좀 애매할 것 같다 솔직히.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체감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일단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근접 만도스 이거는 이제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솔직히 나 근접 만도스 쓰기 어렵다. 그래서 거의 안 써가지고 이거 할 말이 없다. 접어야겠네. 점프팩 좋아. 모드에서 주가는 영웅인데 병풍이라니. 여기서 영웅도 아니에요 저거 솔직히. 저 친구 뭐랄까 좀 애매해요. 이게 이 페인보이라는 친구가 이론은 완벽하거든요. 그냥 그 말씀 나온 김에 그냥 전체적으로 모드에서 추가된 유닛 얘기하면은 이 그 뭐냐 임페리얼 가드의 사이커도 그렇고 뭐 좀 그래. 뭐 이론상으로는 와 미친 이제 임페리얼 가드에도 라이브러리안 생겼다. 세상이 갈라지고 균열이 무너진다. 뭐 이럴 수 있겠는데 그냥 그 종족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 진영 특성상 안 쓰게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 반대로 그렇게 따지면은 또 뭐냐 타이라이드 뉴러셀프 잘만 쓰고 그 다음에 엘다 뭐냐 파이어워리어 잘만 쓰고 다크리퍼도 가끔 쓰고 그 다음에 뭐 오르도는 굳이 언급 안 하고 랩터 잘만 쓰거든요. 근데 뭔가 진영 컨셉이랑 안 맞게 받은 애들은 뭐 이론상으로는 쓸만한데 뭐 좀 그냥 안 꺼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우리 냉장고에 예를 들어서 이제 코카콜라 일단 제로를 안 먹는다는 가정하 얘기할게요. 코카콜라 있고
칠성 사이다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스프라이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나랑드 사이다 이게 끼어있다 생각해요. 그 나랑드 사이다 먹을만 하잖아요. 근데 먹을만 한데 안 마시잖아요. 만약에 칠성 옆에 있고 스프라이트 옆에 있고 코카콜라 옆에 있으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뭐 마실 수는 있는데 그냥 굳이 집진 않는 느낌? 슈퍼마켓이냐고? 슈퍼아이돌. 좋아. 오크는 보통 힐이 필요한 상황이면 분대역이 잘려있단 말이죠.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요즘 오크로 좀 실험해보는 게 이 그레친 아시나요? 그레친 이 친구 뭐 안 본 사이에 또 1티어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힐이 있어가지고 이거 써볼라 했는데 이론상으로는 유지력을 높여주는데 그냥 오크 자체가 그런 플레이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쓰라면 쓸 수 있는데 어쨌든 페인보이는 그래서 언급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 만도스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만도스도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버프가 맞다. 아니 이론상으로는 너프가 맞고 근데 어차피 뭔가 좀 잘 쓰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치고 말이 많다고? 말버릇이죠. 그죠? 일반 유닛이구나. 네 맞아요. 근데 일반 유닛인데 내가 알기로 커맨드 아머일걸? 맞네. 어차피 커맨드 아머여가지고 뭐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단일 객차는 뭐 약간 좀 그거죠. 뭐 장군까지는 아닌데 이제 왼팔 오른팔 같은 느낌? 노노? 하고 이제 대망의 이제 노브인데 노브는 힐도 이론만 좋고 진짜 인정이에요. 사이버그도 애매하고 힐도 이론만 좋고 좀 그래. 이 노브는 전 초기 비용 이거 보고 야 진짜 박수 쳤거든요. 야 드디어 모더들이 오크를 종족으로 보기 시작했구나. 약간 좀 우리도 그 회사에서 서로 그냥 하하호호 지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속으로는 이제 사람 취급 안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좀 오크가 이제 모더들한테 당한 취급이 그런 느낌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비용 너프하거나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리퀴진전 450에 이제 전기 100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제압은 없지만 싼값에 쓸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헤비빌리를 뺏어버리네. 이제 좀 말 좀 섞어주나 했는데 그냥 반이나 회사에서 이제 좀 얘가 말 좀 섞길래요. 이제 나랑 좀 친해지려고 해야죠. 안녕 전에 봤었지. 안녕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또 말 안 걸어. 약간 좀 그런 거 당한 기분이야. 아니 3티어 최강 유닛인데 헤비밀리를 뺐으면 어떡해. 이거 뭔 취급이야 이게. 물론 뭐 뿅만치 들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나오자마자 이렇게 노비 있다 나오면은 걸어서 그냥 뚱땅 걸어오면은 좆됐다. 야 우린 이제 다 죽었다. 또 약간 좀 그런 맛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거 헤비밀리가 아니라 이제 파워밀리다? 내가 보기에는 리만스스 같은 거 쫄지도 않을 것 같다 이젠. 몰라 뭐 이거 끼겠지만 아무튼 많이 아쉽네요. 솔직히 뭐 이걸로 이제 노브는 서비스 종류다까진 아니고 내가 좀 많이 섭섭하다. 기본 유닛도 파밀리아 중보 상태로서 좋은 거고 기본 유닛도 파밀리아 중보전 상태로서 좋은 거고 노비 기갑 패는 것도 상대가 자는 게 아닌 이상 어려운 일이야 글쎄요. 약간 그런 견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보병은 일단 기본적으로 깡 데미지가 센 것도 있고 해가지고 뭐랄까 중보병 상대로 뭔가 이제 파워밀리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나왔을 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약간 좀 기갑 쓰는 상대들한테는 아니면 이제 리드로 치면 이제 뭐냐 이름 뭐더라 타이런트 가드 이런 애들한테는 좋은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바보라고? 카니팩트 이런 애들 잡을 때에는 또 약간 섭섭할 것 같은? 애초에 높 자체도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되면은
서로 하나씩은 비장의 무기 꺼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그 엘리트 아미류들 그런 애들 잡을 때는 말씀하신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호도아미 이제 좀 큰 거 하나하나 뽑는 애들, 그런 애들 상대할 땐 좀 아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나는 좀 헤비밀리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견해도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해요, 이게. 그것도 괜찮다. 뭐 이거는 뭐 쓸데없고. 그 우거지 해장국 뭐 DPS 증가. 근데 이건 좋긴 함. 근데 이제 데미지 증가량도 줄었더라고. 이것도 좀 섭섭해. 그다음에 광란, 이거는 감소한 건 좋긴 한데 너무, 야 근데 진짜 너무하다. 야 이거 그냥 50에 10으로 해주면 안 될까? 왜 안 해주는 거야? 아니 그렇게 싫어? 어? 오크가 싫어? 아니 모더야, 우리가 밉니? 아이 그 좀 해줘. 아니 씨 이거 뭐야 이거 오는. 너가 하셈 찍지? 기본 200기치 업글건 거 없어서 큰 의미 없는 변경일 수도 있겠네요. 아하. 노비 기본가는 겨냥전향인데 부대장별도 광란별도 무기별도 현질의 중요성 알려주는 일. 그건 인정. 완전 인정. 그래서 노블 이 패치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뭐 이거 보고 야 이거 가격 깎고 이거 공격력 DPS 올려줬는데 뭐 이거 광란 올려줬는데 파워 밀리로 됐다? 와 오크 망했다. 내가 보기에 눕도 뭐고 그냥 종족 지우자 같은 헛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일단 결론은 버프가 맞다. 이거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버프예요 확실히. 근데 겁나 섭섭하게 버프한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뭔 소림 찍찍?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뭐 아빠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우리가 한 20대라고 생각을 해. 20대 이제 막 해가지고 20대 초반이라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이제 25살 넘으면은 이제 차를 사주겠다. 뭐 좋아하냐? 저는 소나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소나타 제일 비싼 걸로 사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제 소나타, 신형, 뭐 E클래스 막 이런 걸 막 생각한단 말이죠. 막 혼자 이제 막 회로를 돌려. 와 미친, 차 산 거면 이제 신형 E클래스 나온다. 와 씨 이게 자랑한다 했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25 돼서 약속대로 차를 줬는데 막 이런 이제 옛날 거 이제 2007년인가? 막 이제 구형 소나타를 준 거지. 차를 받은 건 맞잖아. 버프를 받은 건 맞아. 좋긴 한데 나는 당연히 이제 신형을 생각했던 거지 혼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당연히 이제 초기 비용 감소하고 데미지 오르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있어야 될 옵션이 빠지니까 그리고 뭔가 더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고작 5 감소했다? 난 좀 모르겠다. 좀 섭섭할 것 같아 좀. 약간 좀 아이스크림 사준다 하면은 아이스크림 한번 골라봐라 했는데 이제 당연히 하겐다스 골라왔더니 갑자기 이제 1,000원 이하로 골라와 해가지고 이제 막 쭈쭈바 같은 거 갖고 온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좀 섭섭하네요. 어쨌든 버프는 많다. 돼지 같은 마인드라고? 괜히 삐지. 뭐 좋아. 어쨌든 롭은 아이스크림을 받은 건 맞은데 하겐다스 받은 줄 알았는데 하겐다스 쭈쭈바까지는 아니고 뭐 좀 약간 좀 먹을만한 아이스크림 받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크 버프 맞다. 단 롭은 이제 좀 운영이 더 힘들어지지 뭔가 좀 다른 길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코만도 롭은. 근데 스턴 폭탄 감소된 거 이거는 좀 힘들겠다. 어쨌든 오크 리뷰는 이제 전체적인 결론 총평 얘기하면은, 야 드디어 모두들이 이쪽을 봐주는구나. 장난을 잘 치는 엘리트 양 드디어 이쪽을 봐주는구나. 그게 제 결론입니다.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은 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다도 은근히 중요하죠.
노노? 살짝 목소리 커졌네. 좀 흥분했어. 왜 이렇게 흥분한? 흥부가 넓은 거죠. 그래서 빠시요. 아주 참고로 이제 개인 의견으로 이제 제 혹자가 이제 엘다를 한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약간 좀 약간 오류가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크므로 그 부분만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왜 안 찍지? 조안스럽고 좋아. 그래서 이게 뭐냐? 포춘나무 그거지. 행운의 가구지. 행운의 가구 맞네. 아 저거 은근히 좋은데 포춘 가구. 아머 오브 아니 이거 아니네? 뭐 얘기하는 거야? 포춘나무. 아 맞네. 예. 아무튼 포춘나무 HP 재생이 2.5에서 1로 감소했습니다. 네, 보죠. 근데 저건 좀 가끔 끼던데 이거. 그다음에 둠 뭐냐 이게? 둠다이버 파멸 인도다. 이거 파멸 인도다. 노래하는 창을 더 끼긴 하는데 파멸 인도자도 가끔 껴. 파멸 능력 이거. 물론 뭐 내가 막 많이 보진 않았는데 어딨냐? 아씨 이거 헷갈려 얘 거는. 뭐야 잠깐만. 노래하는 창 이거 뭐 텍스처가 좀 이상한데? 아닌데? 이거 왜 이거 노래하는 창으로 돼 있냐 이거? 싱잉 스피어. 얘도 싱잉 스피어. 그냥 싱잉 스피어인 건가? 이거 뭔 소리임 이거? 뭐 어쨌든 그냥 일단 입자 그냥. 아무튼 뭐 파멸 인도자 이게 보조 무기 적중 시 도트 틱 데미지가 3에서 4.5로 증가했습니다. 파멸이겠죠 막. 무례하는 창 업그레이드가 이제 장착 시 체력 100을 부여합니다. 싱잉 스피어인데 이름이 둠브링어. 노래가 지옥이 된 거네. 사이킥 스톰은 더 이상 채널링이 필요하지 않지만 대신 활성화가 되기 전에 1.5의 지연 시간이 생깁니다. 타임필드 쿨타임이 60초에서 90초로 변경. 능력이 활성화되기 전에 3초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며 이런 새로운 FX 표시 단계로 표시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워프 스파이더 액자크 방중력 수류탄 업그레이드를 구매하면 수류탄 표시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중간말 잠깐 하자면은 야 모드들아 이런 건 좀 버그 픽스에다 좀 올려라. 뭐씨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더가 하든가? 하겐다스 보조. 읽힌 범위 증가. 그거 그 뭐냐 그 시합 뭐였지 뭐 얘도 뭐 그지 같은 거 있는데 뭐 보는 거 그 엿보기 구멍 마냥. 이거 뭐 엘다는 다 하나같이 변태들이라서 엿보거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뭐지? 이거 엘다만 뭐 말이 곱게 안 나오네. 이거 얽히기. 이거 범위 늘었네. 진짜 징그럽다. 엘 혐하냐고? 네, 기장이 죽여야 레알 진짜 전기 파리채나 모기채로 진짜 잡고 싶다. 찍찍. 쉬머 구슬이 이제 효과 범위 내에 적어서 35% 드리게 만듭니다. 쉬머 구슬? 15브.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이거 징그러워. 뭐 어차피 중력 수류탄이나 쓸 놈들이 뭐 이런 건 쓸데없이 들고 다녀가지고 가서 그 코만도 놈의 그 아머 그 키트 있거든. 그거나 갖고 가. 노노? 접해야합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일단 마저 읽어볼게요. 너무 지지부지하면 안되니까. 벌써 1시간 만이네. 빨리 끝내야겠다. 그 다음에 요술쟁이. 요술쟁이가 맞긴 해. 아무튼 이제 워로 에테리얼 슬래시라나? 에테리얼 슬래시
초기 전방 제약이 파도가 그에 따른 4가지 손장 인스턴트 DPH 25에서 20으로 감소했습니다. 오, 근데 고수분 이제 고수님 오셨으니까 좀 이거 엘다 좀 물어볼 수도 있겠다. 내가 진짜 엘다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물론 뭐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어차피 다 못함? 데몬 프리스, 오 좋아. 데미지 유형이 근접전에서 파워 근접전, 파워 밀러로 바뀌었다고? 네, 오 좋아. 에머지 비용이 80에서 70으로 감소했습니다. 야, 그럼 이제 뭐냐, 맞지 이거 파워 밀리. 야, 그럼 이제 뭐냐, 노비랑 똑같은 데미지 타입이네? 야, 씨. 야, 3티어네, 3티어. 초 삐졌네? 삐삐, 오 좋아. 언어를 말씀하신 거니까. 목표를 포착했다. 안함 수고? 안악수나무, 오 좋아. 이것도 뭐야? 향상시키다. 인핸스라나 이걸? 아무튼 인핸스 이제 효과가 중첩되지 않습니다. 얘도 좀 봐야겠다. 근데 워럭은 그래도 좀 쉬운 편이긴 한데 뭐 이 뭐냐 그냥 모드 패치 특이 뭐 하도 뱅뱅 돌아가면서 뭐 진짜 관심도 없던 스킬 같은 거 많이 패치하다 보니까 좀 봐야 돼 한 번씩. 노노? 어쨌든 중첩되지 않고 이거 뭐냐 이거 인앤시드가 아우 징그러워. 여기 있다. 이딴 거 버프하고 앉았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이것이 목소리 커질 뻔했다. 찍지. 뛰어난 모습. 이거 그거 아니지 않나? 은폐장만 아니네. 뭐 내가 전투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10초 동안 이속이 2 증가하고 분대 피해가 25 증가합니다. 뭐 좋긴 해. 더 좋은 게 많아서 그렇지. 뭐 좋. 처음으로 장군님 오기 확인했어요. 장군. 어쨌든 근데 효과가 중첩되지 않는다고? 그럼 그동안 중첩이 됐었어? 어이가 없네. 뭐죠? 이제 워럭 자신에게도 시전할 수... 이거 시전이야? 뭐야 이거. 재사용 대기 시간이 이제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아. 업그레이드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아. 괜히 읽었네 이거. 그림자 망토. 이제 나왔네 메인. 자기 데미지 저항력이 30% 감소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35% 감소했습니다. 아군 유닛에 대한 일반적인 효과 이외에 15% 데미지 저항력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재사용 대기 시간 20초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아. 현재 재사용 대기 시간은 비정상적이며 능력 재사용 제의 시간은 능력 지속 시간 15초에 연결되었습니다. 이를 분리하는 자 해서 가디온 넘어가기 전에 영웅 후기를 말하자면 이거 뭐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네. 가 저의 결론입니다. 유비 답다 크크 기뉴. 좋아. 수번 4개월이요. 사고 싶어 원대로 딸까온다. 딸까? 아니 이거 맞아. 이거 아는 사람은 쓰는 약간 좀 그거임. 약간 숨겨진 맛집 같은 느낌? 어딨더라? 찾기도 힘들어 이거. 쏵 여기 있다. 은폐장다. 이거 아는 사람은 이거 국룰. 이거 워럭 한 마리 이제 벤시 이제 한 부대에서 이제 약간 변태나 본인 이제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면 이제 벤시 2부대 3부대 해가지고 막 이거 끼고 다니면은 그냥 무시무시한 상상 그냥 가히 무시무시한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저 은폐의 장막은 그냥 저거 자체임. 그냥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생각인가. 은폐의 장막을 했으니까 벤시를 3군데까지 뽑아가지고 적에게 돌진한다? 그냥 만약에 본인이 그런 적이 있다면은 이제 MBTI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상가님 찍지? 애니멀. 좋아. 아무튼 그런 거고 일단 파시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파시아는 진짜 파시아 특 진짜
장인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장인이고 장인이고 좀 이제 약간 특이 취향. 이제 좀 맨날 나는 이것만 먹는다. 그냥 나는 한 길만 걷는다. 이게 무슨 진짜 무슨 엑자크가 된 거 마냥 하는 사람들이 본업하는 사람들이 파시어 많이 하거든요. 이 파시어가 그래서 솔직히 잘 몰라요. 대충 아는데 이제 일단 손에 이제 장갑 끼고 하기 3티어 가면 이제 미친놈인 건 아는데 그 이런 건 잘 몰라. 뭐 노래하는 창이 조 세다는 것도 알고 하는데 이런 짜잘짜잘한 특히 액세서리 이런 거는 솔직히 누가 고스트 앨럼을 누가 합니까 이거를? 내가 안다고? 네아틀라 있고 좋아. 잘리야 메베이 화방파드 발전기 소화수. 아니 어차피 얘가 하는 짓이 똑같아. 그냥 메베이 척 끼려고 그냥 눈에 불 켜고 그냥 균태 새끼도 마냥 아니 뭐 그냥 3티어 가가지고 얘도 그냥 3티어 무세해가지고 아무튼 파시아도 솔직히 언급하면은 좋은 얘기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패치 얘기를 하자면은 결론은 뭐냐 말씀하신 천리안 웨베이 화방 파트 발전기 소환술 관련해서 여기 이 패치에서 관련된 게 거의 없다? 아니 거의 없다라기보단 솔직히 없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냥 일단 모더의 의도는 알겠거든요. 아 파시오로 뭐냐 엿보기 구멍 같은 것도 좋은데 다른 것도 해보면 어떻겠니? 하는 의미로 뭐 포춘하머 이제 너프하고 뭐 한 것 같은데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오크를 다루는 것과 엘다를 다루는 것과 이 사람 다루는 이 느낌이 다르다니까? 그냥 오크는 다른 전략 그 예전에는 레뷰 때는 이제 투 슬라가 하고 이제 3티어까지 버텼다가 노 뽑는 게 정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 새끼들은 너 오크도 그렇게 슬라가로 이제 부대 끼다가 3티어 가는 거는 너무 지루하고 현학적이다. 다른 플레이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면서 다 뺏어버렸어. 너프를 그렇게 때렸는데 엘다한테는 파시오로 그것만 하는 건 좀 그렇지 다른 플레이를 해보는 거 어떻겠니 하면서 너프를 세게 안 해. 살살 어르고 달래줘. 그냥 귀족인 거지 그냥 그지 같은 거. 앱따라 맞기 너무 힘들죠. 맞아. 어쨌든 뭐 말을 길게 했는데 뭐 사이키 스톰, 타임필드 뭐지? 근데 내가 이해도가 딸려가지고 뭐 할 말은 많지는 않은데 그냥 이런 타임필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할 말이 없어. 일단 파시어는 의도는 알겠는데 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뭐라 할 말이 없다. 잘 모르겠다. 어차피 나는 이제 뭐 그냥 포춘 무새 노래하는 창 무새 뭐 그냥 뭐 뭐냐 웨베이 무새 뭐 그런 거라서 어쨌든 이제 오히려 의외로 엘다 픽하면은 워럭보다 워프 스파이더가 워프 엑자크가 더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양악을 하려고 든 건지 아니면 이제 축지법 쓰는 게 재밌어서 한 건지 뭐 솔직히 내가 할 말은 아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어이는 없긴 한데 어쨌든 약간 좀 로우 미드 골고루 많이 보이는 엑자크 반중력 표식의 추가 저거는 할 말 없고 이것도 버프죠. 범인의 35% 느리게 만듭니다. 버프는 맞아요. 버프 받았대요. 버프 받았는데 근데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은 이 워프 엑자크 자체가 좀 꽤나 완성도가 있는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 컨셉 지키면서 성능도 어차피 왕기형이 아니라 얘는 이제 초반에 이제 양악하는 용도로 쓰는 게 정석이었어가지고 원래부터도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잘 하고 있던 애라서 뭐 이런 좀 구슬 던져서 이제 원거리 무기 맞고 이런 거에 이제 뭐 의미를 뒀었지. 이제 오브 안에 있는 원거리 무기 발사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이게 뭐 적들 슬로우까지는 그렇게 안 바랬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결론은 뭐냐? 그냥 워프 스파이더 엑자크라는 영웅 자체가 완성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이 그냥 자기 역할이
뚜렷한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버프를 받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뭐가 새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엔 티가 안 날 것 같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깨말못이네. 게이볼 5초. 자 이제 오지게 많이 터치당한 워럭이죠. 워럭은 좀 할 말이 있죠. 그래도 워럭 이제 그 뭐냐 얘 하는 게 얘도 국룰이 있는데 얘도 약간 좀 은근히 뭐냐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죠. 이제 상대 이제 호감이 많으면 이몰레이터 불고 이제 마녀거마다 크로노스 들고 이제 뭐냐 그냥 3티어 가면은 이제 프로디던트 그 다음에 파울추를 들던가 어둠의 심장을 들던가 해가지고 이제 그냥 뭐 하는 거 있어요. 그 뭐냐 그냥 맨날 칼 들고 그냥 옆에 쿵쿵쿵쿵쿵쿵 하면서 무슨 혼자 무슨 누구냐 그 크산테인가 혼자 갑자기 크산테 빙의해가지고 그냥 쿵쿵쿵쿵쿵쿵 그냥 뭐 쿵쿵쿵쿵쿵쿵 하는 거 그냥 그 국룰이거든요. 솔직히 파울추나 어둠의 심장이나 뭐 그거 하려고 있는 거고 프로던트도 그거 하려고 있는 거라서 물론 뭐 그림자 망토라는 이제 약간 하이 레벨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응용할 줄 아는데 워프 스로우나 근데 뭐 원래 역할은 이거야. 그냥 쿵쿵쿵쿵쿵쿵 3리 너프 먹어서 힘 많이 빠진 느낌. 그래서 일단 에테리얼 슬래시 어딨냐? 이렇게 쓰니까 이거 영어 번역했다 한글 봤다 헷갈리네. 에테리얼 어딨냐? 슬래시 에테리얼. 이거 스킬인가? 여기 있다. SO 좋아.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메인 스킬이네? 스킬 이름도 몰랐냐고? 일론 머스크 좋아. 초기 전방 세기 파동에 4가지 손상이 데미지가 감소했네. 근데 파워 밀리로 바뀌긴 했다. 이것도 이게 파워 밀리 바뀌었다는 거구나. 에너지 비용 감소했고. 근데 이게 이렇게 꼼꼼히 보시는군요. 피부로 느끼는 타입이라 재밌어요 이거. 그리고 중요하기도 하고. 3리 너프 먹고 그림자 잠박 가다가 애도 너프 먹었더니 탱 워럭이 나갈 때. 그리고 저는 애초에 뭐 무슨 프로게이머가 목표는 아니고 중계가 목적인 사람인데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파문이라고? 파문 커터 좋아. 하여튼 제 생각은 이제 에테리얼 슬래시? 저는 개인적으로 버프로 봅니다. 뭐 비용 감소했고 파워밀리로 바뀌었고, 파워밀리가 중보명한테도 데미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좋죠? 근데 뭐 데미지 좀 감소했는데 뭐 오도 좀 크긴, 약간 크긴 한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어차피 비용도 감소했고 좋은 것 같다. 뭐 하는 짓은 비슷할 것 같네요. 맞네. 난 프로게이머가 아니야. T1 소속 아니었냐고? 티베티 좋아. 그리고 향상시키다 이렇게 뜨니까 헷갈리겠네. 이건가? 이거 중점 안 돼요. 이거는 뭐 너프 먹었죠. 뭐 여러 가지 뭐 하긴 했는데 그냥 이 스킬 자체는 크게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뭔지 거의 안 써봐가지고. 자, 중요한 이제 그림자 망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저항력 30% 감소. 근데 50% 쏠쏠했다 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30% 하는 게 맞아. 어디서 가면 50% 꿀을 빨고 있어. 뭐노? 이거 에너지 비용 감소, 이건 좋죠. 저항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있었냐? 있었네. 피해 저항력을 이거를 없앴구나. 재사용 대기 시간 증가했고. 근데 성능 대비해서 뭐냐, 이거 뭐 안 써봤는데 껐다 켰다 되죠? 이거 뿅 켰다 쿵 껐다 아닌가? 이거 뭐 쓰는 거였나? 아무튼 뭐 쿨타임이 생겼고 너프를 먹었네요. 근데 이건 내가 보기엔 너프라기보단 정상화 됐어야 될 뭔가 히든 스킬이
드디어 좀 정상화돼 있지 않았냐, 참교육 당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진짜 엘다는 뭔가 뭐 어떻게 말하기가 애매하다. 어려워 종족 자체가. 그 하는 것도 어려운데 분석하는 건 더 어려워. 왜냐면 이 엘다라는 종족 자체가 기량에 따라서의 이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종족이라서 보통 이런 종족들은 무슨 말을 해도 거의 안 통하거든요. 막 뭐 특정 사람들은 그 아예 컨트롤러 그냥 다 무마해버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데 뭐 어쨌든 다 근데 그나마 워럭이 좀 큰 영향을 끼치고 나머지는 뭐 그냥 모르겠네요. 이거는 특히 워프 스파이더 액자크의 경우에는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말 것 같아요. 네. 하고 가디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화장실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40분이나 떠들었더니 힘드네요. 또 똥 싸냐고? 또 녹았어. 좋아. 엘다의 기본 유닛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유닛은 그래도 할 자신 있거든요. 기본 유닛에 대한 이해도는 뭐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슨 벨부터 나오는데 일단 가디언 체력 110에서 100으로 감소했죠. 진짜 폭소 클럽이네. 폭소 클럽. 오노? 뭐야? 대신 전투 장비 약화가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체력 증가가 21에서 3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9.9.2에서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변경 사안을 역전. 그랬나요? 체력 올려줬던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분대 체력, 최대 체력. 야, 근데 이거 최대 체력도 이제 보니까 많이 더 올려주네. 이러니까 씨 안 죽지. 참나. 야, 노양심이야 엘다는. 응? 아무튼 많이 올려주니까 이제 보니까 웃음벨도 아니네요. 갑자기 뭐냐 농담하려 했는데 정색하는 기분이다. 일단 벤시 커버 도약 숫자 조정돼. 장애물 이후 시간이 1.4에서 1.1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소 최대 속도가 14-14에서 11-11로 변경되었습니다. 레인저 기본 레인저의 동기화 킬 기능이 레인저의 목적과 실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싱크킬 제거. 그냥 냅두지. 노노? 이거 갑자기 뭐 언급도 안 하던 거 하니까 다 당황했네. 레인저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모르겠다. 이미 워기어까지 뺏었는데 뭐 또 뺏으라고 하기도 좀 그러긴 한데 또 팀전에서 또 3부대 해가지고 그 야랄 떠는 거 보면 이거 억제기였는데 오히려 킬기는 노노. 그래서 이어서 레이스 가드 무기 사거리가 10에서 38에서 5에서 38로 일단 감소했습니다. 숫자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증가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좀 그러다. 증가긴 증가인데 그냥 안쪽으로 넓어졌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오랜만이다. 빅캐논 블랙포 모델 간의 전체 비용을 분산하여 가디언 강화에 전력이 소모되도록 했습니다. 이제 66 요구사항이 적용되고 강화에 전력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강화에 전력 비용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거참 좋아. 다크리퍼. 근데 다크리퍼 3티어 됐더라고요. 안본 사이. 액자크 대차량 발자기. DPH 85에서 75. DPS 15.18에서 13.39%. 액자크 대보병 발사기. DPH 15에서 18. DPS 18.75에서 10.5로. 버프. 폭풍 폭격이 더 이상 넉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분대 근접 공격 기술이 70에서 60으로 감소했습니다. 액자크는 MS는 60으로 유지됩니다. 참 다크리퍼도 손 많이 받은 그런 유닛이야. 아무래도 모드로 받은 애라서. 성견자 이거 시어 카운슬 이걸 오물 소강로라고 번역했네. 아무튼 오물 소강로 이거 뭐라 했냐.
디스트럭터 쿨다운이 0에서 0.5로 변경되었습니다. DPH 25에서 32, DPS 15.35에서 15.03 이전 값과 비슷한 DPS 값을 유지하면서 짤 수 있도록 형합니다. 네, 좋아. 도약 넉백 경무기 넉백에서 무기 넉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좋아. 오, 나왔다. 아바타. 요금이 다음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이속이 건가? 속도? 이속이겠지 기본? 근데 왜 요금이라고 됐지 이거? 아 체인지드 from 그 다음에 아무튼 스피드가 증가했고 범위가 12에서 20으로 증가했다. 이는 GO 동일과 요금합니다. GO와 동일한 요금입니다. 그레이트 언클리트 1. 아씨 뭔 소린가 했네. 뭐 엘다라고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야? 어이씨 힙해 애들이. 너가 이해력이 딸린 거라고? 딸래비 보소. 뭐했어? 어쨌든 자 티라니드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짤막하게 유닛 후기 말씀드리자면은 뭔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시고 어쨌든 그렇구나 하고 받아줬으면 좋겠고 일단은 결론을 얘기하자면 내가 보니까 모드들도 엘다는 좀 패치하기 좀 어렵나봐. 좀 오락가락하는 게 없지 않아 있네. 그 옛날에 파이어 워리어인가? 파이어 워리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다크리퍼 처음 출시했을 때도 그렇고 쭉 보면서 느낀 게 애들 좀 상당히 갈팡질팡 하더라고요. 이 엘다에 대해서는 어렵나봐 확실히.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수치 같은 거는 좀 버프를 해줬는데 이런 좀 짜잘짜잘한 좀 이득 봤던 것들, 예를 들어서 벤시의 이런 커버, 이것도 너프죠 내가 알기로. 이석 감소하고 있으니까 점프 해가지고 가는 거 그거 전체적으로 수치한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답변은 좀 어렵고, 예. 레이스 가드도 그렇고 좀 뭐랄까 전체적으로 기본 수치는 바꿨는데 뭔가 좀 애매하게 바꾼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많이 바뀌었나? 그냥 엘다 총평을 총평부터 얘기하면 엘다 패치는 그냥 예나 지금이나 느낌이 똑같았어요. 엘다 패치는 물론 이게 개인 기준입니다. 그냥 솔직히 뭔가 성능 자체에 손댄다 그런 느낌들은 진짜 막 레인저처럼 패악질 한다든가 벤시도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특정 유닛이 진짜 게임의 판도를 막 쥐락펴락 하면은 다크리퍼 포함해서 아무튼 이런 애들한테만 철퇴를 딱 때렸고 대체적으로는 뭔가 큰 패치를 안 하거나 해도 디캐논, 특히 디캐논이 이런 거 많이 당하는데 디캐논 플랫폼이나 이런 아바타 패치라기보다는 밸런스 패치라기보다는 이런 버그 패치? 아니면 약간 기능 패치? 이런 거를 좀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가 쭉 긴데 뭔가 진짜 직접 해보지 않으면 뭘 좀 직접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게 참 많았어요. 그때도 무슨 솔직히 이게 밸런스 패치인지 이게 버그 패치인지 좀 오락가락 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패치도 상당히 그런 게 많다. 아무래도 이제 좀 유닛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디테일한 게 많은 애들이다 보니까 뭔가 그냥 단순하게 DPS를 낮춘다 높인다 그런 걸로는 좀 밸런스 맞추기가 어려워서 좀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크리퍼는 좀 대보명은 좀 세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깜짝 너프를 당했고 아무튼 그 밖에는 좀 버프와 너프를 왔다 갔다 한 기분이 됩니다. 솔직히 여기서 메인은
그 워록이랑 파시어도 좀 애매한데, 그 다음에 다크리퍼? 그 정도 되는 것도. 아, 그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이가 없는 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니 씨,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아니 사진에 다크리퍼 있구나. 어쨌든 사실 결론은 뭐냐, 사실상 워럭만 좀 진지하게 손대고 나머지는 이제 패치라기보다는 버그 피스나 아니면은 뭐 좀 소소한 것들, 좀 너무 인지도 없는 것들 위주로 손을 댔다고 생각이 드네요. 참 뭔가 참 본인 정적다운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어우 씨, 올해도 얘기했네. 어쨌든 자, 티라니드는 터널이 좀 많이 손을 댔더라고요. 레이브러너. 어쨌든 티라니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라니드, 레이브러너 알파, 레이븐러너, 굴착 방어구 보너스 에너지 재생이 1에서 0.75로 변경되었습니다. 굴착 함정 재사용 시간이 2.6에서 7.5로 증가했습니다. 아, 그 지뢰였구나. 나도 안 그래도 이거 좀 가능성 봤었는데. 우리는 레이브러너가 10초마다 즉시 건설 가능한 지뢰를 설치하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혹시 여기 상위권 유저 있으시면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 그 레이브러너가 저 굴착 함정 쓰는 걸, 저 지뢰 있거든요, 지뢰? 저거 쓰는 거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아니 뭐 그렇게 썼나? 나도 근데 다른 선수라기보다 다른 분들 리뷰 같은 거, 리플레이 같은 거 유튜브 찾아봐도, 아니 저게 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는데, 좀 잠재적인 위험인 건 알겠는데 뭐 굳이? 저게 뭐 이렇게 터널이라는 기술일세는 아니고, 이 잠복덫이라고 그 마나 35 해가지고 뭐 더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반경 7m에 50 폭발 뭐 어쩌고 저쩌고 됐고, 그냥 그 한 카타찬의 그 설치질이 있잖아요. 딱 그 정도에서 약간 열화 버전의 데미지 주는 그런 거거든요. 즉 쉽게 얘기하면 스포어 마인은 그냥 땅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 도트 데미지 버전 말고 그 폭발 데미지 버전. 이게 뭐 이로는 마나 35 써가지고 뭐 공짜로 뭐 잠복도들 깔아서, 근데 이게 쿨타임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2.6밖에 안 돼가지고 뭐 이게 여러 개 깔 수 있고, 그러면 뭐 보니까 얘들 뭐 상상 회로로 생각한 게 보니까, 모더들 생각, 제 개인적 유추인데, 그냥 3.5에 뭐 이렇게 쳐 까는 거 보고 와 미친, 야 이거 벨붕 되는 거 아니야? 이 잠재적 위험인데 즉시 너프 하면서 뭐 손댄 거 같은데, 난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뭐 아무도 관심 없던 건데 이걸. 아니 일단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널 이제 단일 입구 출구만 빌드합니다. 내가 난독은 아닐 거고 잘 못 봤나? 아 맞네, 이제 입구를 하나만 뚫는구나. 야 이제 이게 레이브러는 서비스 종류구만 이거. 헛발질 노노? 허시킨 듣고죠. 에너지 비용이 60초로 감소했습니다. 네이버 딴거 원래 멀리도 팔 수 있었는데. 경기 시작 시 조기 쿨다운 호순. 이거는 괜찮네. 이제 제자리 한 개가 순간적 기능도 못 내게 됐어. 그냥 레이브러너가 아니라 무슨 뭐 두더지가 돼버렸네. 터널 건설 시간이 10초에서 5초로 단축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모두 하신 말씀이나 들어보죠. 레이브러너 터널에서 실험적 변화를 주어 이전 가로 열고 베리 스트롱 가로 닫고가 현재 가로 열고 너무 위크 너 가로 닫고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스포어 마인드인데, 스포어 마인드 하기 전에 레이브러너 하나만 손댔네요. 일단은 일단 후기를 얘기하자면, 일단 레이브러너 안 하겠네. 서비스 종류인 것 같아. 아니 그 상식적으로, 뭐 얘는 뭐 할 말이 없는데, 아니 코멘트가 나는 어이가 없네. 이전 아니 목소리가 커진데, 아니 이거
이전 너무 강함. 너무 강함. 이거 씨 몇 년 전이야 이거 레뷰 때잖아. 아니 씨. 아니 레트리비전 때 너무 강해서 어쩌라고. 지금 너 심지어 엘리트 모드잖아. 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너무 약하니까 균형을 맞추자고 했는데, 아니 균형을 맞추는데 왜 너프를 때리냐고. 아니 이거는 왜 너프한 거야 이거는. 와. 아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아니 이게 이전에 너무 강했다 하는데 이제는 뭐냐, 전체적으로 유닛들의 인플레가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엘모 자체에서 이제 강습 유닛이 많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보기 이전으로 돌렸다 해서 막 이제는 좀 쓸만한 영웅이 되지 막 무쌍을 찢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 기억 기준으로는 지금은 뭐 굴파도 그냥 두들겨 맞고 끝나는데, 지금 하타 말고는 거의 제대로 굴러가는 영웅이 없어요 니드가. 하타가 물론 그 뭐냐 거의 뭐 오버클럭 수준의 성능이어가지고 그나마 니드 종족이 좋은데, 거기다가 니드 종족 기본 이속도 빠르기도 하고, 근데 얘는 아씨 이거 터널 때문에 쓴 건데. 그래서 초기 쿨타운을 없애고 이제 5초로 해가지고 약간 좀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전에는 레브러너가 여기서 한 10초 정도? 아무튼 뭐 해가지고 한 아마 전기 정도 먹고 한 좀 시간 지났다가 이제 쿨 돌면은 땅굴 또도도도 타가지고 여기 땅굴 또도도독 만들어서 뭐 빅토리 포인트를 가든 아니면 뭐 다른 데를 가든 해가지고 아무튼 뭐 기지를 뚫든 뭐 아무튼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연결 짓는 해서 순간 기동력을 만드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자마자 도도독 해가지고 이제 혼자 이제 건트들 알아서 가라고, 나 아빠 안 잔다 하면서 이제 바쁘다고 이제 시키고, 이제 뭐냐 파는데 몇 초 정도 걸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고 판 다음에 가다가 이제 아마 건설 시간이 짧으니까 5초 정도 있다가 이제 조금 늦게, 살짝 늦게 이제 뭐 전기든 뭐 리퀴지전이든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간에 생각나면 아 맞다 땅굴 하면서 또 파고, 그 다음에 아 맞다 땅굴 하면서 또 파고, 뭐 약간 이런 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처럼 이제 순간 기동력을 못 넣는데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파가지고 이렇게 써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만화도 60으로 줄인 것 같고, 물론 이제 60 줄여서 60으로 만들어서 뭐 어쩌겠냐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거니까 잠복도옷을 미리 좀 너프를 한 게 이해가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 그 새로운 시도를, 얘들 의도는 딱 이 느낌이에요.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 이제는 약간 좀 롤로 치면 티모 대위? 뭐 티모 데이처럼 뭐 그냥 길 가면서 땅 파는 식으로 하겠다. 이전처럼 이제 각잡스럽게 땅을 파서 연결 통로를 만든 이제 나이더스트 커널처럼 쓰진 않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왠지 이제 이 굴착 함정이 갑자기 OP가 될 것 같다. 왠지. 그래서 이런 혼자 이제 날뛰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너프를 하겠다. 오케이, 의도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우리 레이브러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친구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좀 지켜봤다가 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보면은 하이브 타이언트 포함해서 다 잘랐어. 하나는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좀 성급했다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치만 일단은 이 터널 변화는 추후에 좀 해보면서 느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도대체 이 터널 이거 이렇게 뭐 중간마다 고수공사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전에 너무 강한가 현재 너무 약함의 균형이 어떻게 맞추실지는 솔직히 감도 안 잡히는데, 어쨌든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야, 이제 포자가 이제 스포 마이닝, 이제 팝 0팝에서 0 업킵, 이제
리미티드가 프로 제한됩니다. 아니 약간 좀 니드한테는 그 사전에 위협이 될 만한 걸 다 막았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유지비도 안 들고 이제 뭐 하는데 팝은 없지? 없기. 어쨌든 코멘트를 한번 읽어보죠. 유지비가 0이면 유지비 버그가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완전히 파괴될 유닛에 유지비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0의 인구, 0인 유지비, 하지만 한 개를 주는 것. 그래. 그 다음에 호마건트. 호마건트 분대 구성 시간이 16초에서 18초. 펄마건트, 동일. 경험치 생성량이 50에서 60으로 증가했습니다. 진짜 패치 중에서 경험치 획득량?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 제일 좀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사이렌은 진짜 쬐끔손 됐네요. 어쨌든 후기를 얘기하자면은 일단 제가 처음 봤었을 때는 이거 호마건트도 원래는 비용도 너프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제 호마건트와 슬러그의 역전세계 막 그런 거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전세계는 개뿔 뭐 거의 뭐 손도 안 댔네요 사실상. 근데 스포어마인드는 좀 할 말이 있는 게 그래도 스포어마인드 그 아시죠? 그 카니팩트 국룰인 거. 그러면 카니팩트에 이제 바브들을 낀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스포어마인드가 나오는데 그게 좀 쏠쏠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유지비가 제한이 돼가지고 유지비란다. 그 이제 개수가 제한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길 가다가 순풍순풍 낳는 일 아니면 이제 모았다가 빵 쏘는 거 뭐 그런 이제 더티 플레이는 안 될 것 같다. 근데 그래서 두 개가 제한이냐고 말하면 이제 본인이 그걸 아끼면 모르겠는데 이제 인구수도 0이고 유지비도 0이니까 진짜 우리가 하는 스포 마인드처럼 소모성으로 쓴다면은 딱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니드는 총평 새로운 시도를 레이브런한테 하려는 것 같다. 근데 왜 하필 이거냐? 왜 하필 이렇게 하냐?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거의 뭐 손을 안 댔다시피 하는 그 정도의 패치를 하고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직접 게임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네요. 이 너무 강한과 너무 약한의 경기를 이 터널 하나로 이게 커버가 될까? 워기어 하나라도 더 손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손댄 워기어도 굴착 함정 너프를 하고 앉아있으니 허허. 자, 드디어 또 다른 간판 케이오스 스페이스 마린 나왔는데요. 일단은 카오스도 이 뭐냐 이 테스트 빌딩에서 은근히 많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과연 여기서 어떻게 됐을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벌써부터 이제 영웅 중에 소서로 있었는데 소서로 없어졌죠. 일단은 플레이그 챔피언, 전염병 챔피언, 불경스러운 악취 피해가 틱당 4에서 6으로 증가했습니다. 오호. 역병에 의해 원거리 피해 감소가 90에서 70으로 감소했습니다. 오호. 터치 오브 너글 리드 비용이 175에서 150으로 감소했습니다. 자고 영웅은 풀체만 건드렸네요. 일단 뭐 카오스도 할 말은 좀 있죠. 근데 다만 진짜 카오스 로드도 좀 건들 줄 알았는데 아예 안 건드네요. 근데 솔직히 카오스는 카오스 나름의 매력을 잘 뽐내고 있고 본인만의 성능을 잘 내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나마 손댄다면 젠시 정도 아닐까. 영웅 자체는 크게 손 안 대도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거 글로벌 스킬 이게 이제 열정 포인트가 이제 150으로 낮아졌다. 이거는 좋네. 그다음에 불건수로 앞뒤 TP 증가하고. 오. 원거리 일격. 살짝 너프도 먹긴 했네 이거.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버프라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너무 크게 그걸 안 해가지고 할 말은 없다. 뭔가 좀 풀챔 자체가 뭔가 묵직하게 그냥 묵묵하게 뭐 자기 할 일 하는 그런 스타일의 영웅이어가지고 너구리 손길 준 것도 좋고 뭐 주먹 이거 피해 감소 이거 좀 준 것도 좀 아니 약간 아쉽긴 하고 뭐 근데 이제 틱당 데미지 좀 는 거 은근히 뭐 좋을 순 있겠는데 뭐 그냥 뭐가 더 할 말이 없는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것들 위주로 많이 건드렸네요. 그나마 좀 신경 쓰이는 건 이 원거리 피해 감소인데 이것도 이제 추후에 아니면 이제 뭐냐 1티어 글로벌 스킬 이런 거 이제 추후에 어떻게 굴러갈지가 궁금한데 다 뭐 그렇게 막 엄청 크게 굴러가진 않는 편이라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죠.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의 유닛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 이제 야심찬 챔피언의 비용이 20에서 25로 바뀌었고 75에서 20 야심찬 챔피언은 75에서 25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야 나쁘지 않아. 뭐 할 말이 없네. 카오스 드레트노도 맞아. 카오스 드레트노도 큰 뭐냐 너프인가? 너프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스톤볼트 DPH가 60에서 54로 감소했습니다. DPS는 28.64에서 25.77로 감소했습니다. 오토컨 PFS가 감소했습니다. 짧은 1에서 1 중간 이거 쇼트 미들 롱 이거 기본 공포에서 사소한 근접 저항력 제거. 공포에 그런 게 있었어? 무빙 밀리리션 데미지. 다음에 카오스 터미네이터 발톱 비용이 갈등은 60, 65 감소했습니다. 이건 다 싸진. 짧다. 머덜 밀리 이거 경미한 여기서 딥버드 대 더블 이게 뭐지?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었나봐요. 뭐 어쨌든 길다.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어쨌든 뭐 카오스 총평하자면은 카드넛이 이번 메인 너프 중에 또 하나였거든요. 여기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치고는 또 의외로 뭐 많이 손을 안 댔네요. 일단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의 비용이 이거 증가하고 해가지고 이거 근데 솔직히 이거 전기 증가한 거는 좀 커요. 얘는 이제 카스마는 뭐 5 증가한 걸로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할 수는 있는데 이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은 아무래도 그 젠치 업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전기가 좀 절실한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좀 돈을 많이 빨아요. 날 반입 먹어요. 그렇듯이 이제 2티어 때 확실한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거 어쩔 수 없다. 아니다. 얘도 50이 아니네. 55에다가 이 이터널 워까지 해야 되니까 60에 이제 70이네. 전기가 70네. 많이 더 먹네. 어쨌든 거기다가 해가지고 이거 좀 아쉬운 너프가 될 것 같고 그래도 적어도 젠치로도 괴로웠는데 챔피언까지 달리는 좀 줄 것 같긴 하네요. 거기다가 이제 카드넛은 좀 너프를 당했는데 전체적으로 딜이랑 이런 이제 사소한 이제 밀리가 근접 공격 저항 관련한 너프 좀 먹고 카드넛 버프 좀 먹었습니다. 솔직히 카드넛 안 본 지가 이제 꽤 됐는데 뽑기가 힘들어가지고 3대3에서 한 번씩 보죠. 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제법 경비대인데 아니 씨발 3시간 냈네? 힘들어. 이거 힘들구나 엄청. 내가 보기엔 이러다가는 게임 한 판을 못하겠네. 일단 그런 의미로 해서 지금 오늘 어차피 짧게만 방송할 했고 이 임가랑
이 뭐냐 그레이나이트는 다음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얘들아, 안 그래도 좀 짧으면 그냥 끝내려 했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좀 약간 오늘 좀 컨디션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 유바! 인간 그냥 너프입니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뭐 많이 한 거 했는데 준내기네. 씨, 내가 힘들어 죽겠네 오늘은. 맞아, 샷건 달았더라고 보니까. 궁금하긴 한데 다음에 마저 녹화해야겠다. 녹화 뿅.